저는 2월 중순에 결혼해서 얼마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새댁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서류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죠. 이제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좋아도 모자란 시기인데 제가 얼토당토 아는 집안에 시집 온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한다는 소리가 야, 내가 볼 때는 너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엄청 좋아하시나 보네. 그것도 복이야, 너. 고부 갈등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관심이 마냥 좋아해야 할 일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릴 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완전히 돌변해서 저한테 집착하시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관심이나 호감이 아니라 저를 붙들어 놓고 기선제압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 성격상 어머님께 져드릴 수도 없어서 뭐라 하시는 족족 맞받아치다 보니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사주팔자나 관상 같은 걸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을 볼 때 첫 인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기가 정말 세 보이고 호락호락 만만하신 분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시댁에 방문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님께서 처음 보는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면서 그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니까 최대한 착하고 조신해 보일 수 있게 꾸미고 갔었는데도 왠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도 어머님이 하시는 말투 하나하나에 가시가 돋친 듯 톡 쏘는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이러다간 결혼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첫 인상과는 다르게 그 이후로는 결혼 승낙도 쉽게 해주셨고 양가상견례 이후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처음 봤었던 그 날카로운 모습도 온데간데 없었고 저는 제가 첫날에 너무 긴장해서 어머님을 잘못 생각했나 싶었죠. 신혼집을 구하고 혼수 맞추는 것까지도 전부 저보고 알아서 하라시면서 아무런 잔소리나 압력도 넣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지난달에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오후에 도착해서 셔틀을 타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미 시간은 저녁 7시가 넘은 저녁이라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당일에는 일단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날 날이 밝으면 시댁과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집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걸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제가 신혼여행 간 사이에 음주운전을 한 차가 엄마 차에 뒤를 박아버렸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데? 사고가 났으면 났다고 해야지.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고 있었잖아. 놀란 마음에 부모님에게 버럭 화를 냈더니 제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칠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별로 다치지도 않았어. 큰 사고도 아닌데 너가 내 걱정하느라 제대로 놀지도 못할까봐 그랬지. 상대방 측에서 음주운전으로 뒤를 박았기 때문에 엄마는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입원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엄마는 별로 다치지 않으셨고 이번 기회에 병원에서 검진도 받고 미뤄뒀던 무릎 치료도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남편과 함께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었는데 다치지 않았고 아픈 곳 없다는 엄마의 말과는 달리 얼굴에 멍들어 있는 상처도 있었고 평소에 좋지 않았던 무릎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더 다치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저한테 부서진 엄마 차 사진을 보여줬는데 전화로 들었을 때는 너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길래 그냥 살짝 접촉사고 정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차 뒷부분이 완전 다 박살나 있었고 안에 에어백까지 다 터져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도 저한테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 정말 속상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저는 신혼여행 가서 남편이랑 신나게 놀다 왔다는 사실이 불효자가 된 것만 같았어요. 엄마도 아파서 누워있는데 도저히 시댁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기분이 아니었고 결국 남편만 혼자 시댁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늘 엄마 옆에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한데
오늘은 당신 혼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다 와. 나는 내일이나 다른 날에 따로 찾아가서 인사드릴게. 남편도 친정엄마의 상태를 보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면서 별말 없이 혼자서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빨리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아빠가 며칠째 엄마 옆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아빠를 집에 보내서 좀 쉬게 하고 제가 옆에 있어드릴 생각이었죠. 그 후에 제가 직접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내가 간호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님도 그때까지는 제 이야기 듣더니 알겠다고 엄마 잘 보살펴드리고 다음에 보자 하시고 좋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가 친정은 신혼집이랑 비교적 가까워서 금방 왕래를 할 수 있는데 시댁은 차로 거의 1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었어요. 회사 출근 시간을 고려해서 신혼집을 얻다 보니 완전 시댁과는 반대 방향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운전하는 시간이랑 시댁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선물 드리고 하다 보면 적어도 2시간 넘게 시간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나중에 가기로 했죠. 엄마의 다친 모습 보니 마음도 안 좋았고 솔직히 그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상대방 측에서 다 물어준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도 원망스러웠고 엄마가 다치는 줄도 모르고 해외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제가 생각나서 더 짜증나더라고요. 아무튼 아빠랑 함께 엄마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보다 1살 적은 신우에게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새언니, 오늘 우리 집에 안 온다면서요? 어머니 사고 났다는데 좀 괜찮으세요? 그래도 오빠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갈비찜 만들어서 언니 오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인사드리러 집에 왜 안 오냐고 재촉 전화하는 것 같아서 신우 이야기 들으며 짜증이 조금 나더라고요. 그래도 속으로 꾹 참고 우리 친정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제 말에 신우도 알겠어요. 그런 일이면 어쩔 수 없죠. 간호 잘하고 그럼 다음에 봐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약간 신우의 목소리에서 짜증이라고 해야 할지 뭔가 가시가 돋친 듯한 쎄한 기분을 느꼈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 걱정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시댁까지 신경 쓰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도 한참 후에 제게 연락해서 시댁에 잘 도착했고 시부모님도 저희 엄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면서 이쪽 상황 걱정은 하지 말고 장모님 간호 잘하고 있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주말 내내 저는 병원에서 엄마 옆에 붙어 있었고 월요일부터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다시 아빠한테 간호를 맡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행의 피곤이 그제서야 몰려오는 건지 몸 여기저기 아프고 몸살 기운이 돌았어요. 여독도 제대로 안 풀린 상황에서 엄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푹 쉬질 못했더니 몸은 으슬으슬 춥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파왔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 때문에 2주 넘게 회사를 쉬고 휴가를 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다고 하루 더 쉬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꾸역꾸역 약을 먹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2주 쉬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업무가 엄청 밀려 있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풀로 야근을 해야 했어요. 거의 매일 8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시간은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체력이 그리 좋지 못한데 몸살 기운도 있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니까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약을 먹어가며 금요일까지 정신력으로 잘 버텼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엄마도 그제서야 몸이 좀 회복되었는지 혼자서도 잘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병원으로 찾아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금요일 저녁조차 7시 반까지 야근을 했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퇴근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진짜로 몸이 으슬으슬 춥고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무리하기도 했고 이제 다음 날이면 주말이라 푹 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지 긴장이 한 번에 풀어지니까 몸살 기운이 오는 것 같았어요. 퇴근하다가 약국에 들러서 몸살 감기약을 하나 더 사서 집에 돌아왔고 남편에게 이번 주말에는 내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른 일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푹 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서 남편은 알겠다 하고 제가 퇴근해서 편하게 바로 쉴 수 있게 먼저 퇴근한 남편이 집안일도 다 해놓고 죽까지 하나 배달시켜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럴 때는 결혼하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사다 놓은 죽 몇 숟갈 먹고 몸살 감기 약을 먹은 뒤에 남편이 전기장판을 켜놔서 뜨끈하게 데워진 침대 위에 들어가 바로 기절하듯 누웠습니다. 새벽에 한번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것 빼고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잠들어 버렸어요. 밤새 온몸에서 식은땀도 뻘뻘 나고 다음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전날 먹다 남긴 죽을 좀 더 먹고 다시 감기약 하나 더 먹고 또 잠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난 건 토요일 오후 2시가 넘어서였고 오래 자서 그런지 열이 많이 내려왔어요. 더 이상은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것처럼 몸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고 정신도 좀 돌아오더라고요.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두고 잔 핸드폰으로 그 사이에 누가 연락을 하진 않았나 확인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제게 문자를 하나 보내놨더라고요. 넌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올 필요도 없다. 며느리 없는 셈 칠 테니까 너도 그런 줄 알아.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대체 뭘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와보니 남편도 집에 없었습니다. 재빨리 남편에게 전화해봐도 받지를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 어머님도 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어지러움이 좀 남아있어서 거실 소파에 누워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0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말도 없이 어딜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잠시 시댁에 갔다 왔다고 대답했고 그제서야 제가 어머님에게 받은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혹시 어머님이 나 때문에 화가 나신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선뜻 말을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안 내려온 것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나셨다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온 뒤로 저희 친정엄마 병간호하느라 못 찾아왔으면 적어도 이번 주말에는 내려와서 인사를 했어도 모자란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제가 시댁 찾아가기 싫으니까 괜히 아픈 척 궤병 부리면서 안 찾아오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셨답니다. 그 바람에 괜히 남편까지 시댁에 불려가서 한참 잔소리 듣다 온 거라고 하네요. 남편도 본인 엄마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주에는 저를 데리고 시댁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제가 금요일 저녁에 몸살이 터져서 완전 초죽음이 되어 집에 돌아온 모습을 보고 도저히 시댁 내려가잔 말이 안 나와서 그냥 푹 쉬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시댁에 내려가서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이번 일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서 남편의 말도 듣지 않고 앞으로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을 전해 듣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몸이 아무리 부서질 듯 아팠어도 그 주에 무조건 시댁을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님 댁 찾아뵙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내려가자 했어요. 당장 외출 준비를 할 테니 조금 기다리라고 했더니 남편은 괜찮다면서 자기가 이야기할 만큼 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엄마가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 나중에 조금 풀리면 그때 찾아뵙자 하더라고요. 내가 장모님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이야기랑 당신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야근하느라 몸살 걸렸다고 우리 사정 다 이야기했는데도 엄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 그냥 지금은 조용히 있고 나중에 화 풀리면 그때 내려가서 다시 말씀드리자. 남편이 하는 말에 따르면 아마도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시고 초장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한테 끌려다니기 싫으면 저도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답니다. 남편은 옛날부터 자기 엄마 성격이 보통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고 이번 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기는 무조건 엄마 편을 들 생각도 없으니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엔 쓸데없이 굽히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과 대화를 끝내고 저보고 다시 쉬라고 하길래 안방으로 들어와 누워 있었는데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고 이대로 시어머니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결혼만 하고 나면 남편과의 핑크빛 행복한 신혼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알았는데 시어머니 덕분에 뭔가 단단히 꼬여버린 느낌이었죠.
제 방에 가만히 누워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얼마 전 따로 연락했었던 신우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언니 편의를 다 봐주고 편하게 해줬는데 그럴수록 언니도 시어머니한테 신경 써서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어떻게 2주 동안 얼굴도 한번 안 비출 수가 있어요? 신우의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려다가 아니 솔직히 생각해서 내가 잘못하면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을 앞뒤로 들들 볶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라고 집에서 뒹굴뒹굴 놀다가 인사 안 간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정엄마를 간호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일주일 내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야근하느라 몸살까지 난 사람한테 기껏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왜 인사하러 안 내려오냐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살아본 적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 겪을 때마다 속으로 참고 담아두지 못하는 성미라서 도저히 이번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제가 집에서 놀다가 안 내려간 거라면 정말 제가 나쁜 며느리가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제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몸살이 났다고요. 그래서 약 먹고 쓰러져 있다가 방금 일어났는데 나보고 여기서 뭘 더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억울한 마음에 변명을 하자마자 신우가 새침하게 쏘아붙이는 목소리로 아, 됐어요. 앞으로 우리 엄마가 언니는 며느리로 생각 안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하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제가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는 앞으로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당분간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그 말을 듣고 나서 5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남편이 받지 말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당장 네 와이프 바꿔. 너는 아까도 그렇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마누라 편만 들고 니네 처갓집 편만 들고 자빠졌냐? 너가 언제부터 그 집안 사위라고?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쉴 새 없이 남편을 혼내고 저에 대한 험한 말을 쏟아내셨죠. 쌍욕만 안 했다 뿐이지 욕이나 다름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편도 제 앞에서 민망했는지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화를 내고 같이 소리를 질렀고 결국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저희 부부와 시댁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명절에도 찾아올 필요 없고 저희는 자식 취급 안 할 테니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를 그렇게 끊고 나서 남편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냥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연락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지내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나 신우와 얼굴을 자주 마주쳐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다면서 그냥 자기 엄마 말대로 하는 게 맞는 거래요. 솔직히 저는 왜 저러시는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빠르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게 맞는 일이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욕먹을 정도로 잘못을 한 건지는 모르겠거든요. 저희 부모님 문제도 있고 저도 몸이 좋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일단 남편 말대로 제가 먼저 연락 안 하고 시댁 신경 안 쓸 생각입니다. 남편도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고 오히려 자기 엄마가 아닌 제 편을 들어주는 상황인데 제가 괜히 기죽어서 약하게 나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한 뒤로 특별히 시댁이랑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작부터 황당하게 관계가 꼬여버리니까 사실 기분이 좋진 않네요. 남편이라도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렇게 제멋대로인 시어머니인데 차라리 초반에 싸우고 이대로 연 끊고 편하게 사는 것도 정답이지 않나 싶네요. 저야 시댁 없다고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라서 솔직히 지금도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